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오늘 두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고 있죠. 아마 많은 영웅시대 분들 정말 비 피해, 태풍 피해 없이 정말 무사히 잘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만큼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좋은 소식을 듣다 보면요, 우리가 안 좋은 일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그 마법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나아가선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관련된 좀 깜짝 놀라울 소식을 제가 하나 전달해 드려 볼까 합니다. 우선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 실질적인 파워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어마무시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요, 특히나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실질적인 파워가 어느 정도로 굉장한지를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특히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실질적인 이 파워가 아마 아시다시피 굉장히 엄청나다 라는 결과가 하나 있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블랙핑크보다 임영웅 트로트 콘서트 티켓 매출 134%.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집 앨범 콘서트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아마 정말 많으신 상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 티켓 매출이 이렇게 어마무시했다, 지금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단 말이죠. 자세히 보니까 기사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올 상반기 다양한 가요 콘서트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트로트 콘서트의 인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졌다. KB 국민카드가 가요 콘서트 부문의 신용, 체크카드, 온라인 티켓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가요 콘서트 온라인 티켓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4%, 이용 회원수는 40% 각각 증가했다. 특히 트로트 콘서트 티켓의 올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4%, 이용 회원수는 91% 늘어 아이돌이나 일반 가요 콘서트 티켓 매출액 대비 증가폭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트로트 콘서트 티켓의 매출 건수 비중은 30대가 32%, 40대가 25%로 30, 40대의 티켓 구매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30대 트로트 콘서트의 이 티켓의 건당 금액은 22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 부모님들을 위해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트로트 콘서트 중에서 가장 막강한 파워를 지닌 티켓팅 파워 누구겠습니까?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라고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트로트 콘서트,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트로트 콘서트는 아니지만 트로트 가수들의 콘서트가 막대한 매출을 벌어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돌보다 트로트 콘서트의 티켓 매출이 훨씬 더 증가폭이 막강했다라는 거죠. 이제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트로트 가수라고 하기보다는 전천후적인 국민 가수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트로트 가수로서 평가 집계되기보다는 아마 일반 국민 가수로서의 집계가 더욱더 커져 나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다 제쳐두고 본다 하더라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 티켓 파워는 엄청납니다. 최근 CJ E&M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보면 CJ E&M 영업 손실 304억, 무려 2분기 연속 적자입니다. 2분기 연속 적자. 제가 저번에 한번 이 분기별 기간 한번 말씀드렸죠. 1년을 4분기로 나누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런데 지금 벌써 8월 달이지 않습니까? 2개 분기 동안 여전히 적자이며 영업 손실액이 304억 원이다라는 겁니다.
CJ ENM이 얼마나 큰 기업입니까? 이 굉장히 큰 기업이 벌써 적자 전환에 빠져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분야를 보면요. 미디어 분야, 음악 분야, 영화 분야 뭐 등등등 이 전체 분야에서 손해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2분기 미디어 부문 매출 역시 11.6%가 감소하여 영업 손실액만 299억 원 적자입니다. 이미 경기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방송 광고 시장까지도 둔화가 되면서 1년 전보다 TV 광고 매출은 30% 이상 굉장히 심각한 부문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와중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유일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음악 부문에서 역시요. 영업이익을 냈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워낙 다른 분야에서의 적자가 크다 보니 그래도 미미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악 부문에서는요. K-콘 재팬 2023 무려 12만 3천 명을 기록한 엄청난 콘서트 파워와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컨벤션 라이브 매출 등을 통해 지난해 동기 대비 29.9% 증가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모든 분야에서 수백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이 CJ ENM이 거의 유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플러스 요소가 바로 임영웅님의 콘서트 덕분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K-콘 재팬과 아이들의 콘서트도 함께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한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엄청난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콘서트 티켓 파워였었다라는 겁니다. 이러니 어떻습니까? 어마무시하다, 굉장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굉장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였기 때문에 앞에서 블랙핑크보다 임영웅이다 이런 평가가 쏟아질 수 있는 겁니다. KB 국민카드에서도 CJ ENM에서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 티켓팅 파워는 어마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영웅시대 분들만큼이나 지금 기다리고 있을 콘서트 소식에 목매는 곳이 바로 이 CJ ENM이다. 왜냐면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함께 했었던 저 콘서트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엄청난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업계에서조차 CJ ENM이라는 대기업에서조차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복귀와 콘서트, 신규 앨범 발매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깜짝 놀랄 이 연결고리 하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내시엔 윤도현입니다. 윤도현 밴드의 윤도현 씨.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러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극찬하는 이 라디오 DJ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김신영 씨도 있었고요. 박명수 씨도 있었고 윤도현 씨 역시 최근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를 듣고 나서 임영웅 씨 노래를 정말 잘한다. 들을 때마다 감탄스럽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다. 굉장한 극찬을 쏟아냈던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 윤도현 씨가 굉장히 최근에 깜짝 놀랄 사진과 함께 충격적인 근황을 공개했어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마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윤도현 씨가 임영웅님을 굉장히 극찬했는데 최근에 전한 근황 속에서 깜짝 놀랄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병원에서 환자복을 입은 상태로 윤도현 씨가 사진을 올리며 글을 적었습니다. 장문의 글입니다. 태풍이 온다는데 다들 피해 없으시길 바라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 야심한 밤 용기를 내어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뮤지컬 광화문 연가 연습이 막 시작될 무렵 아마 꽤 더운 여름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건강검진을 받았고 이 건강검진에서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이 놀랐습니다. 정말 많이. 하지만 받아들이고 정신을 차리고 치료를 열심히 하기로 마음을 먹고 약물 치료 2주. 그러나 실패. 정말 성실하게 했었는데. 그래서 방사선 치료 결정 이후 한 달 좀 모자르게 매일 아침 병원에 가서 좀 힘들게 치료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2021년부터 며칠 전 2023년 여름까지의 일들입니다. 암이라는 것을 듣는 순간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세상 밖으로는 알리지 않기로 합니다. 너무 많은 걱정을 하실 게 더 걱정이어서 팬분들은 충격도 받으실 것 같고 천하의 윤도현이 암이라니 저희 부모님께도 알려드린 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틀 전 약 3년간의 투병을 마치고 드디어 암세포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태어나 전 죽음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도 했고요. 정말 수많은 생각에 잠겨 혼자 울기도 해보고 방사선 치료 때문에 몸이 힘들어도 억지로 웃어보고 스케줄을 견뎌보기도 하면서 참 많은 교훈을 얻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겪어보니 암세포보다 사실 부정적인 마음이 더 위험한 것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기에 긍정의 마음으로 부정적인 모든 것들로부터 이겨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상태를 알립니다. 저도 3년이 정말 길고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언제 없어지는 건지도 모르겠고 없어지기는 하는 건지 그것도 불투명하고 여러분은 공포와 고립을 택하지 마시고 그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 건강을 찾기 위해 노력하면 그만입니다. 지지 않겠다는 약속 부탁드립니다. 사진은 방사선 치료 첫날 혹시 완치되면 사진을 올리고 기쁜 소식과 함께 희망을 전해드리고 싶어 달랑 하나 찍어놨는데 이렇게 올릴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주시고 치료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꼭. 와, 정말 감격적인 글이죠. 윤도현 씨가 이렇게 힘들었다는 건 저도 몰랐고 아마 이 영상을 통해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굉장한 멘탈 아닙니까? 암 진단을 받은 첫날에 이렇게 사진을 올리면서 내가 꼭 완치를 하면 이 사진을 올리면서 완치 소식을 세상에 알리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넘사벽의 마인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윤도현 씨가 굉장히 강조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긍정적인 마음. 나는 꼭 해낼 수 있다. 꼭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아시다시피 사실 이 윤도현 씨의 이 완치에는요. 긍정적인 마음과 마인드가 굉장히 주요한 작용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윤도현 씨가 최근 임영웅님의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선한 영향력도 가지고 계시고 정말 이 시대의 영웅답다. 이러한 극찬을 윤도현 씨가 했는데 그 최근까지도 윤도현 씨는 암투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를 들으며 암투병을 하고 계신 분도 있고 암보다 더 무서운 희귀병을 이겨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아가선 완치가 되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존재감 자체가 이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비록 윤도현 씨가 임영웅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암을 극복하진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임영웅님의 노래를 듣고 극찬한 이 윤도현 씨가 이렇게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펼쳐냈다라는 거. 주변을 살펴보면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는 정말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투병이라는 엄청난 일을 자신의 의지로 극복해낸 윤도현 씨조차 임영웅님을 극찬했습니다. 나아가서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를 듣고 그 두려운 시간을 이겨낸 분들의 증언들도 굉장히 많이 쏟아졌고 제가 그 이야기들을 많이 전달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엄청난 위상은요. 굳이 우리가 입 아프게 여러 번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직면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소씨가 계속 어제부터 이 태풍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위기감을 조성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임영웅님이 항상 강조하는 이 건행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외출 가급적 삼가시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빠르게 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최근 7주년을 맞이하면서 임영웅님의 깜짝 놀랄 일정들 다양한 형태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해서 발췌를 하여 하나씩 전달을 드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와중에도 깜짝 놀랄 만한 임영웅님의 소식들은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태다. 자, 그 와중에 첫 번째 소식이 눈에 탁 들어옵니다. 자, 어떤 소식이냐?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의미 깊은 데뷔 7주년을 맞이한 영웅시대 분들의 활동인데 그 중에서도 고향인 포천 나무카페 회원님들이 노아의 집에 생필품을 기부했다. 자, 기사를 살펴보니 가수 임영웅의 열성 팬이 임영웅을 주제로 꾸민 카페를 운영하면서 얻게 된 수익금과 팬들의 기부금을 꾸준히 포천 지역사회에 기부를 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경기 포천시 소흘읍 국도 43호선 상에 나무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 한 팬분, 영웅시대 분이 바로 어제 9일 낮 포천시 신북면에 소재한 장애아동 복지시설 노아의 집에 무려 150만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필품을 전달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웅시대 분들의 선한 영향력이 또 다른 형태로 번져나가고 있는 것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는 그 대목 아니겠습니까? 임영웅님의 이야기로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 사실 기부 안 해도 그만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역시 영웅시대 분들은 남달랐습니다. 그 금액을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영향력으로 기부와 봉사활동을 통해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다. 기부를 하고 있다. 특히나 임영웅님의 데뷔 7주년을 맞아서 이분은 2021년 8월 달에 임영웅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카페 웅이나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지만 최근 카페 이름이 임영웅님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간판까지 바꿔다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리고 이날 노아의 집에 전달한 기부물품 역시 과거 카페 웅이나무의 이름 대신 나무카페와 임영웅 팬들의 마음을 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부 물품은 가수 임영웅 팬클럽인 영웅시대 회원님들이 포천을 오고 가다 나무카페에 들러 전해준 기부금, 물품들과 함께 카페 운영자분이 사재를 털어 직접 마트와 시장을 다니면서 구입한 과자와 라면, 휴지 등 생활 필수품으로 꾸려졌다라고 합니다. 이 기부금을 받게 된 노아의 집 사무국장님은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때마다 잊지 않고 영웅시대 회원들의 선한 마음을 담은 기부가 끊임없이 실천되어 감사드린다. 카페의 이런 선행 덕분에 노아의 집 아이들도 모두 가수 임영웅의 팬이 되었다. 이게 정말 선한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응원하고 사랑하는 영웅시대 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위하여 기부를 했고 또 그 기부로 인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좋아하는 많은 새로운 팬덤들이 생겨났다. 정말 끊임없이 물레방아처럼 돌고 있는 선한 영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무카페 운영자 영시분이죠. 뭐라고 하셨냐? 최근 카페 이름을 바꾸면서 인테리어도 다시 하고 판매하고 있는 임영웅 굿즈도 공식 제품만 들여놨다. 이게 가끔 공식 굿즈가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제작한 것을 무료 나눔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만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 어떤 형태가 됐든 잘못됐다라는 거죠. 뭐 작은 열쇠고리건 사진이건 뭐 시집이건 뭐 책이 됐건 사진이 됐건 옷이 됐건 선풍기가 됐건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내가 만든 제품을 임영웅님의 이름을 팔아 돈을 받고 판매한다.
굉장히 문제가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분은 임영웅님의 굿즈도 공식 제품만 카페에 들여놓으셨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뜻겠습니까? 임영웅 씨와 영웅시대 팬들이 가진 따뜻한 마음을 담아 지역 복지시설에 기부하면서 그 기운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러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2집 앨범과 신규 앨범 다음 활동에 대해 기대하고 계신 영웅시대 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제는 정말 드릉드릉 시동을 걸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름으로 한 이런 황당무계한 가짜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임영웅님의 어머님이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25년 만에 재혼했다. 임영웅이 오열했다. 저 따위의 가짜뉴스가 조회수가 86만, 수백만 조회수에 이르곤 합니다. 이러니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영웅시대 분들의 순수한 마음이 얼마나 짓밟히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이 소씨에게도 계속해서 저런 가짜뉴스에 대한 제보가 다양한 형태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참 저런 걸 단죄할 수 없다라는 게 어찌 보면 씁쓸한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런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는요, 뭐 소씨만의 채널이 아니라 다른 임영웅님의 소식을 전하는 유튜버들의 영상에도 올라와 있지 않다면 그것은 가짜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밑에 이 영상도 보이십니까? 정말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가수 임영웅이 한밤중에 이 여자를 만나러 달려온 이유라고 되어 있어요. 곧바로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손을 얹었다. 평생 저를 사랑해주세요. 사방에 떠도는 열애설. 물론 열애설이 터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전혀 다른 여배우의 사진을 넣어서 저런 그럴듯한, 저도 속을 법한 썸네일로 영상을 만듭니다. 물론 이제 저 영상의 조회수가 1400회 밖에 안 돼요. 그만큼 영웅시대 분들이 많이 현명해지신 겁니다. 아마도 공식 팬카페라던가 커뮤니티 활동을 안 하시고 유튜브로만 바라보시는 분들조차 제가 볼 때는 아마 소시나 다른 팬튜버 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아, 이런 영상은 가짜뉴스구나, 이런 걸 딱딱 선별해내시는 능력이 더욱더 일취월장하고 있지 않나. 어찌됐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명실상부 엄청난 인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글들도 커뮤니티에 올라와요. 근데 임영웅 참 인기가 많다. 사랑은 늘 도망가. 언제부터 보기 시작한 건지 모르겠지만 꽤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신사와 아가씨 드라마 때부터 봐왔던 임영웅님의 인기 가도가 끊임없이 상승되는 걸 보고서 진짜 인기가 많구나 라고 감탄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대중분들이 비슷한 기분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인기가 작년보다도 또 재작년보다도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영향력도 발생이 됐죠. 이 월드컵 경기장 잔디 훼손 우려에 임영웅이 소환됐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굉장히 이 말이 많은 이 잼버리, 여기에서 이제 뭐 또 다른 행사를 한다고 해서 이 잔디 훼손이 우려된다라고 했는데, 이 와중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시축 행사 때에 축구화를 신은 미담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임영웅님의 시축 행사 때에 쭉 역사의 흔적을 나열하고 정리해 놓은 글을 제가 하나 볼 수 있었어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봄을 맞이하면서 좌표를 딱 찍어서 거기로 모일까 하고 고민하다가 바로 서울 시축 경기에 나서게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거의 대다수의 좌석이 매진이 되죠. 그리고 나서 축구 경기장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위드 FC 서울이라고 되면서 이렇게 시축 행사장 전광판에도 모습을 드러내면서 나중에 뉴스까지 무려 45,000명이 상암 경기장을 찾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영웅시대 굿즈 티셔츠는 벗어두고서 이렇게 센스 있게 FC 서울
유니폼답게 검은색, 빨간색 옷을 입고 등장한 영웅시대 분들의 이 문화, 그리고 이날 현장에서 그 누구보다도 열되게 응원하고 임영웅님의 노래에 행복하게 즐기는 이 모습들, 일각에서는요, 미국의 최대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슈퍼볼 경기에서 보이는 그런 이벤트 무대를 보는 것 같았다 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았고, 이 멋진 무대 위에서 임영웅님이 축구화를 전원 신고 올라와서 공연을 한 모습이 또 굉장히 회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오늘 총 입장객이 47,000여 명이었다. 그러면서 직관 자체가 처음이신 팬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경기도 신나게 즐기시면서 경기 끝나고 선수들이 인사할 때까지 자리 지키며 박수 쳐주고 남의 쓰레기마저 뺏어 가져가시는 멋진 팬 문화 그 자체였다. 자, 이게 다시 한번 회자가 되면서 자, 일반 대중들 반응 보세요. 축구 하시는 거 진짜 너무 좋다. 와, 개쩐다. 영웅시대 멋있다. 잔디 보호한다고 댄서들까지 축구 하시는 거 너무 마인드가 멋지다. 대박이다. 진짜 건전하고 좋다. 건강해라. 뭔가 울컥하다. 라는 반응까지.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의 이 선한 영향력과 팬덤 문화에 감탄하는 MZ세대와 젊은 30, 40대 분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막강한 가운데, 자, 이런 흐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최근 사진들, 제가 요거 설명드리면서 조만간 무엇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반부에도 한 번 더 강조드릴 내용이 있지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최근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컨텐츠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최근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장면이죠. 이렇게 축구장에서 또 신나게 축구하는 근황까지 공개가 돼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임영웅님의 2집 앨범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2집 앨범이 됐건 싱글 앨범 발매가 됐건 어떤 활동이 됐던 임영웅님의 새로운 콘서트가 됐던 정말 우리는 기대가 넘쳐난다.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요 사진이 또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가슴 설레어 하고 있죠. 제가 요 사진에 대한 설명은 후반부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렇게 카메라까지 들고 등장했었던 최근 인스타 라이브 방송까지. 지금 이 나열된 순서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임영웅님이 함께 헬스를 하며 열댓 명 되는 분들과 몸을 만들고 있고, 또 이렇게 다양한 최신 근황 모습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축구 경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생각에는요, 이분들 사이에 임영웅님의 축구 동호회 분들만이 아니라 함께 콘서트를 준비하는 그런 스태프분들, 댄서분들도 혹시 함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뭔가 임영웅님이 준비를 하는 빅 이벤트 또는 그냥 이벤트 또는 콘서트, 뭐가 됐건 굵직한 활동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흐름을 좀 이어가 보면 최근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 방탄소년단 임영웅님까지 2023 K 글로벌 하트 드림 어워즈 인기상을 확정지었다고 했죠. 이게 바로 오늘 오후에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K스포돔에서 시상식이 열립니다. 물론 임영웅님이 직접 참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관왕을 확정지었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영상 편지를 통해서 임영웅님의 요 수상 소식이 전달되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요런 지금 흐름을 보면 결국 어떻습니까? 이 더 팩트 뮤직 어워즈도 10월 달에 개최가 됩니다. 임영웅님이 거의 항상 등장을 했었던
시상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굵직한 시상식이 10월부터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걸 봤을 때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최근 이벤트건 콘서트건 무언가를 발표해서 진행이 되려면 최소 8월 달부터 9월 달 사이에 무언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8월 달이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면 광복절이고요. 그리고 나서 몇 주 지나면 곧 9월 달입니다. 9월 달에는 어떤 이벤트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9월 말일에 추석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조금 늦어진다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시상식이 진행되기 이전 추석 전에 아마 빅 이벤트가 한번 있지 않을까. 그것이 단발적인 콘서트일지 아니면 새로운 신곡 발매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냥 유튜브 컨텐츠 또는 임영웅님의 광고 촬영 또는 방송 출연 정도가 아니라 정말 큰 이벤트가 다가온다라는 건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